북한과 미국이 앞다퉈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주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북한은 괌의 미군 기지를 포위 사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시간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정봉 한중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8월에 한반도 정세가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전략군이 어제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미군 괌 기지에 대해서 포위 사격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악화하는 국면 양상인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화염과 분노를 얘기했지만 또 그 전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프리벤티브 워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예방 전쟁을 할 수 있다.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미래에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는데 일단은 북한 대내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안이 8월 6일 날 통과됐죠. 그 직후에 이제 북한이 정부 성명을 발표했고 또 정부 성명을 지지한다는 군중대회를 10만 명 모아놓고 군중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전략군 사령관 김낙현 이름으로 괌에 대해서 포위 사격을 하겠다. 포위 사격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이 미국이란 당신들이 선제 공격하고 예방 전쟁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선제 공격하고 예방 전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괌이 뭐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말폭탄을 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어떻게 말폭탄을 쏘았는지 북한 조선중앙방송 내용 들어보고 계속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일본의 시마네 현, 히로시마 현, 고지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의 미군 통수권자는 정세 방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화염과 분노여 모여하는 망령 의사를 또다시 늘어놓아 우리 화성 포병들의 격앙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다. 수장님.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는지 김정은에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행동을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기 나오는 방송만 봐서는 어떻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이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하는 내용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것 전체를 보면은 왜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가면서까지 소위 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을 밝히느냐 하는 것은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이제까지 그 각종 그 미사일 소위 그 뭐 무수단위도 좋고 그다음에 또 뭐 SLBM도 좋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5월달에 화성 12호가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날려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력한 수단이 우리는 준비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부터 만약 미국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군사적으로 위협을 한다면은 충분히 거기서 맞받아쳐서 아니면 사전에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믿음성을 보다 더 확실히 준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 방송 내용을 보면 사거리와 비행 시간, 탄착 지점까지 정확히 명시를 했어요. 자, 그 정도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그걸 자랑한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요? 네, 가능하죠. 현재 북한의 이 탄도탄에 GPS 유도를 하든가, 그다음에 이제 영상 유도 장치를 단대든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밀도가 향상됐습니다. 향상됐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얘기하듯이 정말로 무슨 뭐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쏘아서 그냥 아무데나 쏘아서 목표 지역을 타격하라면 뭐 비슷하게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범위면 1km대로 타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정말 괌 그 주변에 4발을 쐈다 그러면 일단은
일본의 그 구축함에 있는 그 SM-3나 예. 미국 구축함의 SM-3가 그게 그 해발 고도 500km, 예. 사정거리가 1,500km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 괌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요격이 될 겁니다. 아, 중간에. 예, 요격이 될 것이고 만약에 SM-3가 요격 못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드로 가지고 요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격을 당하면 북한도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3,000 몇백 킬로를 쏘고 뭐 시간이 뭐 18분 몇 초고 이렇게 탄작쯤이 어디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쏘라 그러면 못 쏠 겁니다. 쏴봤자 SM-3가 대부분 다 요격을 할 테니까 그러면 뭐 망신스럽죠. 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격이 두려워가지고 실제로 쏘라도 못 쏠 겁니다. 그 네 발이라고 한 이유는 있어요? 이게 지금 포위 작전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괌의 그 모양을 보면은 현재 사드가 배치된 게 괌의 그 제일 북쪽에 그 밀림지대에 자연보호 구역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그 앤더슨 공군기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데 만약에 이 미사일들이 북한의 미사일이 그 사드 배치보다 뒤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드가 명중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많이 떨어지고 이 전면에 있을 때 음속에 14배까지 막을 수 있지 뒤로 떨어지면 14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좌우로 사드 레이더가 이렇게 보는데 좌우로 레이더가 보지 못한 데까지 떨어뜨리든가 아니면 남쪽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사드가 맥을 못 추게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사드만 생각하는데 SM-3가 만약에 구축함이 그 전방에 있으면은 뭐 사드와 상관없이 SM-3가 사정거리 고도 500km고 사정거리가 1,500km니까 그거 아마 피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요. 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포위 사격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괌입니다. 수장님 들으셨겠지만 이 괌이 이 전략 자산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이제 뭐 대표적인 그 군사 기지인데 그것도 전략 자산들이 사실은 거기에 배치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라든가 특히 이제 그 일본 영해라든가 이쪽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사시에 이 전략 자산에 투입이 됐을 때는 바로 여기에서 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철통 방어가 돼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사전 공격을 할 수 있다. 물론 공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김정은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것을 이미 자기들이 밝혔기 때문에 궤적까지도 다 이미 파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SM-3든지 뭐 오를 때 벌써 이게 요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질 때 사드가 또 요격이 가능하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것들이 이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역시도 우리 그 청와대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그야말로 말폭탄과 같이 어떤 그 유사시 실질적인 그것을 얘기했다기보다는 내부 체제의 어떤 단속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뭔가 이 대적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지도력을 뭐 어떤 걸 내보이는 그런 측면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북한이 주장한 대로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대응 카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SM-3 외에도 사드 그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후에 다른 어떤 보복을 응징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말이죠. 미국과 소련 간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 됐습니다만은 핵전쟁이 한다 하지만은 하여튼 발발 안 했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을 현재 무슨 뭐 대륙간 단도타를 해서 워싱턴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느냐 여기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로 공격받는 것을 완벽하게 방어할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완벽하게 파괴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거나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거의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아주 그 야근수를 쓰지 않습니까? 뭐 고각 발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다 피해갔기 때문에 현재 완벽하게 그 한국과 일본의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 있는 그 핵무기가 현재 60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0개 있다고 이제 미국 그 DIA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60개가 어느 미사일에 들은지는 모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최소한 1,000개
많으면 2천 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 60발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건지 예. 모르고 그다음에 이동식 발사대가 한 200개 되는데 그게 북한 내부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그러면 그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의문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보복을 한다 그러면 예. 외교 경제적인 게 클 것이고 만약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아마도 해상 봉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저 동해 쪽으로 예. 북한 배가 못 다니게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서해 쪽에서 서해 쪽에는 뭐 중국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한 해봤자 뭐 해상 봉쇄를 하거나 아니면 항모전단 뭐 3개를 이렇게 이끌고 와서 예.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한다든가 아. 하는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지 그 실제로 미사일을 쏴서 예. 북한 지역의 그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한다든가 예. 뭐 B1B 폭격기를 통해서 무슨 뭐 재점 이하를 쏴가지고 사정거리 800km 쏴가지고 예. 북한의 뭐 레다치를 파괴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국의 하나의 벼랑 끝 전술이고 예.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예. 압박해서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내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려는 그런 그 전략이지 실제로 전쟁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예. 다만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 그 퍼스널리티 자체가 예. 조금 저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아니 여쭤볼게요. 거기에 예, 이제 예, 하나 예. 좀 덧붙이면은 그 공격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어떤 미사일, 핵 미사일이라든가 그 지역을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쪽만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휘부를 괴멸시킨다. 그러면은 지휘부가 괴멸됐을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어떤 그 조치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상당히 그 예.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참수작전이니 뭐니 하는 것도 예, 예. 다 이게 지휘부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괴멸시켜 놓고 예. 그 다음에 포착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또 이것을 공격을 하고 예.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부분 괴멸시킬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일부 몇 개만 괴멸이 돼도 예. 이미 그 모든 것이 그 아수라장이 된다라든가 그래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자, 예. 아까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괌 정도 실질적으로 소위 이제 이 화성 12호 같은 이런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 칩시다. 예. 이래 했을 때는요. 만약에 미국이 그대로 무슨 대화로 하자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바로 그건 전쟁이라고 봅니다. 예, 한때는 사실 진주만 폭격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 히로시마 폭격이 있듯이 예.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게 괌도 역시 미국의 영토잖아요. 예, 예. 그죠? 영토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예. 이것을 그대로 좌시한다 하는 건 이건 사실 상상 못하는 것이죠. 그런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특히 한국 예. 혹은 일본의 어떤 주변국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즉각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겁니까? 합리적인 것은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예. 한국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의 자체의 어떤 국익이 예. 그렇게 걸려 있을 경우에는 예. 어떤 의미에서 보다 더 그 무시하고라도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어떤 사후 정리를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할 가능성도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전체가 너무 우리 낙관적으로 쟤들은 공격하기가 사실 어렵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폭탄에 지나지 않을 거야. 뭐 그러면 가장 좋죠. 예. 그러나 우리나라 유사시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것이 이런 공격 자체가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김정은 말씀하시죠.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그러니까 아까 전제가 있었죠. 분명히 괌을 실제로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 그렇죠. 라고 하면 당연히 뭐 미국이 그렇죠. 그건 뭐 미국이 다 한국민 일본 사람 다 죽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공격할 겁니다. 네. 그건 뭐 안 따질 거예요. 그러나 과연 실제로 김정은이가 예. 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격할 거냐? 직접적으로 타격한다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3, 40km 영해 밖에다가 떨어뜨린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실제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이 겁이 나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감의 발로입니까? 그렇죠. 이게 현재 이런 모든 상황 자체가 예. 오히려 미국이 그 강력한 그 북한에 대한 그 의지, 예. 그러니까 예방 전쟁을 전쟁.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예. 강한 포연 때문에 북한도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예. 자존심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폭탄을 쏜다고 저는 보는 건데 예. 실제로 만약에 괌을 직접 타격했다, 그건 뭐 전쟁입니다. 북한 진짜 끝날 거고. 그럼 뭐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겠죠. 그 사실은 예측불허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경우에.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거기에 맞물려 가서 계속해서 이제 사실 다혈질의 협상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어떻게 지금 대화로서는 그러니까 말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이례적인 말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인내심의 한계에 이른다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북한 측의 어떤 플레이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에 미국을 위협을 해서 미국이 회담장에 나오도록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랬죠. 예. 유엔 제재 해제를 하고 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려고 그러고 예.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국교 정상을 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이게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 반대로 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예. 강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원하는 반대 방향을 가고 있어서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현재 조금 그런데 예.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하나 있는 것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전쟁을 할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하다가 실제로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만 가다 보면은 예.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 속에 살 수가 없다. 예. 뭐 선제 타격한다, 뭐 예방 전쟁한다 그러더니 하지도 못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회담을 하자라고 예. 해서 미국 국민의 그 여론이 바뀌어서 예. 북한과 회담을 하되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예. 인정을 하고 핵을 비확산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예. 그냥 그 북한이 원하는 걸 좀 들어주자라고 여론이 바뀔까봐 오히려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전쟁 상황도 힘들지만 만약에 미국 국민의 여론이 돌아서가지고 현재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더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참 거기에 예. 지금 미국이 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하는 가설은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비록 그 핵 국가로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북한한테 인정을 해준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단지 그거는 사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하에 뭐 앞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핵 군축 차원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일부를 중단하게 한다든가 개발을 중단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과 여러 가지 조건을 또 충족시켜 주는 것.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그럼 일부를 없애는 대신에 또 거기에 대한 보상 등등 이래 나가는 그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이 소위 그 북한의 핵 동결론. 북한이 핵 동결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 간의 대화라든가 육자 회담을 재개를 해서 어떻게 이제 협상 국면으로 간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게 바로 딱 그런 이런 그 연유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딜레마인 것 같고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이제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겠는데 최근에 했던 도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물론 최고 결정권자가 이제 김정일일 텐데 그 군부의 강경파에 좀 떠밀려서 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 북한 내의 어떤 그 세력 거기에 떠밀려가는 거 아닌가. 김정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강한 결정, 특히 미국과의 싸움을 결정할 정도 능력이 되는가.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건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 자체가 포를 사용해서 또 포의 대가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그 군사 지도력을 서서히 강화를 시켜온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미사일을 그 시험 발사를 하고 이런 것을 진두지휘해서 그리고 또 미국과의 실질적인 어떤 핵 대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승리로 이끌고 하는 이런 어떤 뭔가의 지도력을 앞세우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김정은의 의사 자체가 소위 북한의 수령이라 그러죠. 수령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래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또 역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한 역시 시스템이 움직인다. 이제까지는 이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첫째 남한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축적하고 난 다음에 대화에 나간다 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전략이 사실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각종 미사일을 뭐 굉장히 바쁘게 지금 시험 발사를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측면에서 북한을 뭔가 군사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공격한다, 뭐 하는 이런 설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견제하기 위해서도 빨리 자기들이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많은 이런 그 시험 발사를 해서 했다. 그래서 가장 제1착으로 나온 것이 화성 12호 지난 5월 달에 발사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괌을
예측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그 자체의 지도부, 전체 지도부와의 어떤 뭐니까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느 뭐 강경 군부가 뭐 김정은을 떠밀고 나간다. 북한에 있어서는 뭐 강경이니 온경이니 온건이니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까지 북한을 연구해온, 특히 정권을 연구해온 이런 사람들의 그 판단이기도 합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도발 자체를 어떤 북한 체제 내부 결속용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가 아직도 경고하지 못한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더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김정은이가 절대 권력을 장악을 했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도전할 만한 세력은 전혀 없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민들한테 먹을 걸 주거나 아니면 자존심을 세워주거나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지켜줄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지 않으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ICBM을 개발했다, 뭐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이런 것을 과시해서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걸 업적으로 해서 자기가 체제를 이제 자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김일성, 김정일 3대에서 그 세계적 영문이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요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를 병보석으로 이렇게 석방을 했습니다.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었는데. 물론 이제 특사가 와서 요구를 했겠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원비엄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민 6명이 지금 북한에 여전히 억류해 있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또 이렇게 나온 이유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가장 큰 게 원비어 사건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됐고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격앙된 상태입니다. 뭐 이게 현재 핵 문제 관련해서 나중에 이게 회담 국면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비어 사건은 미국군이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면수 목사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낙담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했을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겠죠. 그냥 내버두면은 아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카나다 또 총리가 보낸 특사단의 그 요구에 응해서 일단 내놈으로써 일단은 국제적인 이미지를 좀 그래도 개선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그 측면에서 또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면수 목사를 지금 이걸 석방을 한 그 자체도 지금 한창 미국하고 북한하고 뭔가 앞으로 핵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면서 다른 한편은 또 평화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바로 이제 결국은 이 미북 간의 대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 발악이 아닌가. 이래 봤을 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지도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북한이 뭐 괌을 뭐 공격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가 또 뭐 트럼프 대통령대로 또 북한의 군사 공격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이래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은 미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도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형태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미 간의 대치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또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느냐,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측은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지만 위기설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판단이라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이제 발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안의 성격상 봤을 때는 저는 청와대 발표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걸 위기라고 이래 보기에는 지금 모든 언론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말폭탄, 이게 말장난들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말장난하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도 말장난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이건 어떤 면에서 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북한대로 필요성, 미국은 미국대로 했던 필요성이 이게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어떻든 우리 이런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 우려는 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렇게 판단하면서 동시에 빨리 그 NSC를 또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운다든가 하는 그런 발빠른 나름대로의 그 행보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위기가 그러면 없으니까 우리는 뭐 평온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한 얘기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려와 그럼 동시에 거기서 준비성을 우리가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교수님. 네. 위기가 아니건 아니죠. 위기 상황으로 좀 막 발전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현재 당장 전쟁이 임박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일 큰 문제가 김정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대편이 주는 그 시그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걸 전쟁으로 판단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양자 간에 그 오판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미국하고 특히 미국하고는 최근 들어서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예방전쟁 소리를 자꾸 하는데 정말 그러면 예방전쟁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좀 그 협의를 해서 그 진위를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은 북한 핵 문제도 이 군사적 해법은 그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뭐 저 베를린 그 구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제재도 하고 해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그 기본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럴수록 그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자산들이 정말 원활하게 또 우리 동맹국 간의 그런 정보 교환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오판에서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 뭐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데 일단 현재 이 동북아에서 위성을 미국보다 더 많이 가진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이 6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4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1기도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는 동해를 지켜야 되거든요. 동해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 힘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잠 초기기가 10대 정도 있는데 일본은 약 100대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북한의 잠수함이 일본 열도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뭐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빨리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북한의 그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일본 자국 상공 하늘을 거쳐서 간다고 하니 일본 정부도 사실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상공 지나갈 때는 그 고도가 1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가진 미사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미국과 그 힘을 합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이지스 어쇼라 그래서 이거는 뭐 요격 고도가 한 1200km 정도 되고 사거리가 한 2500km 되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당장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그렇게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괌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알래스카에 있는 GBI라고 Ground Based Interceptor를 그걸 몇 킬로 갖다가 괌에 갖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지금 현재 한 30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럼 연말까지 한 몇 기를 더 이제 구입한다 그러는데 그거 몇 기만 갖다 놓으면 아마 북한이 뭐 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 UFPG 훈련도 있습니다. 또 9월 9일 그 즈음에 뭐 도발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죠. 예전에 보면 북한이 성동격서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을 좀 관심을 끌고 나서 다른 쪽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자, 이건 괌이 일단 타격이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가능성 자체에서 벌써 하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괌을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말로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성 12호라고 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였고 또 그 궤적이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수치를 대가면서 이것을 이제 밝혔다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벌써 이제 자기들한테 이게 위협이 되면은 우리도 자기들도 여기에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 아까 성동 격소도 있지만 주로 이게 을지 포커스 훈련이라든가 우리 한미연합 군사 훈련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는 실제 그렇게 그 아주 심중한 그런 도발은 사실 안 했어요. 그건 내부적으로는 그냥 자기들도 뭐 단거리 미사일 뭐 발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포 발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굉장히 이제 그 위기적인 상황이 언제냐 주로 이것이 끝나갈 때 그리고 또 약간 끝났을 때 이게 이제 흐를 찌르는 형태로 뭔가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뭐 DMZ에서 뭐 목함질의 도발 같은 이런 문제들 아니면 서해 해상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충돌 사건을 일으킨다든가 또 이 외에도 보다도 좀 과감한 그 대남 이런 직접적인 그 국지적인 군사 공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